조현우 기자와 함께하는 워키토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2019년 유통가를 둘러싼 예상 키워드는 많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온라인 쇼핑 천국, 신선식품 시장 확대 등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유통업계가 무인결제 시스템과 인공지능을 현장에 반영하면서 스마트 시대를 구체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 시대를 맞은 유통가 상황 살펴봅니다. 네, 주요 소비층으로 떠오르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를 잡기 위해서 유통가 역시 디지털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이미 달라진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달라질 부분도 많은 만큼 오늘 조현우 기자와 함께 좀 자세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무인 시스템에 대한 부분부터 볼까요? 유통가가 무인 시스템을 도입한 후에 그 적용 범위를 점차 넓혀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혼자 쇼핑을 즐기려 비대면 접촉을 선호하는 고객이 늘고 있고요. 최저임금과 주유수당 등 고정비용 증가가 부담으로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무인화는 무인 결제 시스템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다. 직원이 해주는 게 아니라 이미 기계를 통해서 결제를 대신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키오스크인데요. 키오스크란 그래픽과 통신카드 등 멀티미디어 기기를 활용해 음성 서비스, 동영상 구현 등 이용자에게 효율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무인 종합정보 안내 시스템을 뜻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유통,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무인 결제 시스템을 떠올리면 쉬운데요. 매장과 직종별로 차이는 있지만 보통 키오스크 한 대가 최대 3인의 역할을 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최근 유통업계에서는 이 키오스크를 도입한 점포를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무인화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나선 게 프랜차이즈 업계죠. 네, 무인 시스템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전국 1,350여 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는 L 패스트푸드점입니다. 현재 61%에 달하는 825개 매장에 키오스크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고요. M 패스트푸드점 역시 휠체어를 탄 고객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키오스크 화면에 전용 메뉴를 더했습니다. K브랜드는 스키장과 야구장 등 특수 매장을 제외한 모든 매장에 키오스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최근에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매장을 방문하신 분들은 키오스크를 통해서 주문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좀 어려웠는데요. 이미 익숙하게 또 능수능란하게 기계를 다루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자, 그리고 소비자 접점이 많은 편의점 업계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무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고요. 네, 한 편의점은 2017년부터 스마트폰으로 결제 과정을 처리할 수 있는 셀프 결제 앱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낮에는 유인 매장으로 운영하다가 심야 시간과 주말 등 방문자 수가 줄어드는 시간대에는 무인 매장으로 전환되는 하이브리드형 매장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편의점도 그런 비슷한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 곳이 있죠? 네, 또 다른 편의점도 손바닥 정맥 인식 시스템을 도입한 매장을 4곳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판기형 무인 편의점도 시범 운영 중이고요. 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곳이 바로 편의점인데요. 자, 그만큼 무인화 바람이 더욱 빨라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편의점들은 또 어떻습니까? 네, 다른 편의점 역시 2017년 9월부터 상권별로 점포를 선정해 무인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본인 인증 후 출입이 가능하며 매장 내 셀프 계산대를 통해 고객이 스스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편의점도 무인 점포를 시범 운영 중인데요. 안면 인식 결제가 가능하고 스마트 스캐너가 최대 6개에 달하는 상품을 동시에 읽어 편의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프랜차이즈와 편의점 같은 여러 유통업체들이 일찌감치 무인 점포 상용화에 나섰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형마트는 또 어떤지 볼까요? 대형마트는 무인 계산대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한 대형마트는 무인 계산대를 시범적으로 도입한 이후 현재 40개 점포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다른 곳도 현재 10개 점포에서 87대의 무인 계산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한다는 계획도 내어놨습니다. 네. 대형마트는 셀프 계산대를 들여 놓으면서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고객들이 무인 계산대로 향하고 있는데요. 자, 그 외에 다른 부분이 또 달라진 부분이 있을까요? 네, 전자가격표, QR코드 등 디지털 시스템을 속속 적용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거 종이에 표기했던 상품 가격을 디지털로 활용해 친환경과 편의성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인데요.
비용 절감은 물론 효율성도 기존보다 크게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는 굳이 종이 영수증을 받아 챙길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전자가격 표시기는 과거 종이에 표시했던 상품의 가격 등을 전자종이와 같은 디지털 장치를 활용해 표시하는 방식으로 중앙 서버에서 상품 정보를 변경하면 무선 통신 등을 통해 매장 내 전자가격 표시기기에 자동으로 반영되는 식입니다. 한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격 표시기를 점포별로 확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 디지털 시스템을 적용하면 기존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존 종이 가격표의 경우에는 용지와 코팅 등 소모품이 많았지만 불필요한 인쇄 작업을 디지털로 전환할 경우 용지 소모를 줄이고 업무 시간도 줄어들게 됩니다. 또 그동안 쌓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앞으로 상품 관리를 체계화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원산지 등 다양한 제품 정보를 시각화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유통가에 불고 있는 변화의 바람이 좀 남다릅니다. 무인화 그리고 디지털화에 이어서 새 시대를 맞은 유통가에서 달라지고 있는 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쇼핑과 여가 부문에서는 AI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 면세점은 자체 쇼핑 어플리케이션 내 AI를 활용한 음성 검색 기능을 도입했고요. 단순한 키워드 위주의 음성 명령에서 진일보에 도시적인, 시크한, 러블리한 등 취향에 근거한 표현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은 유통 부문의 변형을 이끌 정보통신 기술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면세점뿐만 아니라 백화점에서도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요? 네, 오는 2020년 오픈 예정인 한 백화점에는 세계 최초로 무인화 자동화 매장 기술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술은 소비자가 쇼핑을 마무리한 뒤 그냥 매장을 걸어 나오면 자동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입니다. 앞으로 해당 기술을 이용한 무인 슈퍼마켓은 물론 드론을 활용해 야외 매장 내 식음료 배달, 아마존 인공지능을 활용한 무인 안내 시스템 구축 등에서도 나설 예정입니다. 네, 자동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시스템, 내년에는 백화점에서 또 경험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간도 아끼고 편해지겠죠. 자, 그리고 홈쇼핑도 변화의 바람에 동참하고 있다고요? 네, 이미 2017년 AI 기반의 챗봇 서비스를 도입한 홈쇼핑을 보면 채팅창에서 일상 대화체로 질문을 입력하면 해당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대1 문의를 비롯해 홈쇼핑 업계 최초로 방송 편성표를 기반으로 편성 조회 서비스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식당이나 카페 그리고 패스트푸드점에서는 고객이 직접 상품을 고르고 결제까지 하는 무인 자동화 서비스 기기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자, 고객들의 편의를 제공하면서 인건비 절감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자, 업계에서는 키오스크 설치 매장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일부 매장에서 무인 로봇까지 등장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 편의점은 고객과의 대화 기술과 결제 서비스 기능을 갖춘 인공지능 결제 로봇을 도입했는데요. 스마트 편의점과 자판기형 편의점에 이어 세 번째 디지털 혁명 프로젝트라고 말했습니다. 북극곰을 형상화한 모양의 로봇은 소비자의 쇼핑 편의를 돕는 AI 기반의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갖추고 있고요. 로봇에 대한 소개와 상품, 마케팅, 서비스 안내, 일상 대화나 유머 등 약 1000여 개 상황에 대한 음성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네, 와, 이제 편의점에서 로봇을 또 만날 수 있게 됐네요. 자, 그러면 상품 그리고 서비스 안내 같은 기능 말고 혹시 또 다른 기능을 갖고 있습니까? 네, 약 3m 내 객체와 사물을 인식하는 안면 인식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고객 동의하에 인증 과정을 거치면 안면 정보를 검출해 비교, 추론을 거쳐 추후 재방문 인사와 안내를 수행할 수 있고요. 향후 기술을 보완해 단골 고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프로모션 제공까지 기능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아직 만나본 건 아닌데 만나면 정말 신기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상 대화와 유머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불편함을 덜어주는 걸 넘어서 즐겁게 쇼핑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이 밖에 어떤 기능이 더 있나요? 네, 고객과 사물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위치에 따라 시선을 움직이는 이미지 모션 센서가 탑재되어 있고 출입문과 시스템이 연동되어 있어 고객이 매장 안에 들어오면 이를 인지해 시선을 틀어 인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고객이 말을 걸거나 결제할 때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7가지의 3차원 감정 표현 기능도 담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웃음 띤 모습을 보여주고 칭찬을 받으면 하트 눈이 표시되는 방식입니다. 네, 와,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새로운 쇼핑 기회를 또 경험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로봇이 쇼핑 도우미만 돼주는 겁니까? 아니면 결제까지 같이 해주는 겁니까? 네, 이 로봇은 핸드페이와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한 셀프 결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일반 점포의 포스 시스템을 그대로 구현해 편의점에서 취급하는 모든 상품의 판매가 가능하고요. 또 자가 진단 기능 셀프 컨디션 체크 기능을 갖춰서 전반적 기능의 이상 유무를 자체적으로 체크해 관리자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네, 앞으로 많은 매장에서 점점 이 로봇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도입을 확대할 예정인 거죠? 어떻습니까? 네, 우선 스마트 편의점에서 기존 무인 계산대를 대신해 운영되고 있는데요. 로봇을 도입한 시그니처 점포를 추가로 선보이는 가운데 일반 가맹점 도입도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자, 이렇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무인화, 디지털화에 의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또 활용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커피를 만들어주는 로봇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 로봇 카페를 만든 커피 브랜드도 있는데요. 14가지의 메뉴를 기기를 통해 주문하면 로봇이 직접 음료를 만들어줍니다. 현재 매장 수는 18개이고 이후 7개가 추가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네, 바리스타가 아닌 로봇이 만들어주는 커피 한 번쯤은 맛보고 싶은 그런 호기심도 드는데요. 로봇 혼자 올리는 매출도 그럼 상당하겠네요. 네, 현재 복합 쇼핑몰이나 시내 카페에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한 복합 쇼핑몰을 기준으로 평일 300잔, 주말 400에서 500잔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평균 2,500원의 음료 가격으로 계산한다면 일평균 70만 원에서 100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최근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그 부담이 또 늘고 있는 상황인데, 자, 로봇을 활용하면 인건비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겠군요. 네, 인건비 절감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두 평 남짓한 공간에서 운영이 가능해 공간에 대한 부담도 적습니다. 원두는 다른 매장에서 판매되는 커피와 동일한 원두를 이용하며 로봇이 정량대로 커피를 내리기 때문에 균일한 맛을 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로봇을 이용한 커피 전문점 사례 들어봤고요. 그 인공지능 로봇을 활용한 매장이 혹시 더 있습니까? 네, 레스토랑 서빙 로봇을 도입해 시범 운영 중인 피자 프랜차이즈 매장도 있습니다. 이 로봇은 한 번에 22kg까지 서빙을 할 수 있고요. 주문받은 음식을 싣고 장애물을 피해 테이블에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로봇과 인공지능 기술이 유통가의 모습을 바꾸고 있는데요. 자, 그 어느 부분보다도 서비스가 중요한 곳이 또 있죠. 자, 호텔도 인공지능 서비스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요. 네, 처음으로 AI를 적용한 호텔도 있습니다. 객실 331실, 레지던스 192실, 총 523실 규모로 모든 객실에 이동통신사의 호텔 전용 단말기가 비치되어 있는데요. 음성 또는 터치로 조명과 냉난방 제어, 객실 비품 신청, 호텔 시설 정보 확인, TV 제어, 음악 및 영상 감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전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기존 호텔에서는 실내 온도 조절을 위해서는 리모컨을 사용하거나 온도 조절기를 조정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 침대에 눕거나 다른 말을 하면서도 음성으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근 유통가는 최저임금 인상에 또 규제 강화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요. 자, 그런 만큼 최신 기술을 활용해서 자, 효율성 강화에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의 우리 세상은 또 어떻게 바뀔지 기대가 되네요. 자, 오늘 워키토키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쿠키주스 조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